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서울에서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가 한 건당 평균 1,35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 건당 평균 900만이었던 서울의 취득세가 2019년 들어서는 1,358만 원으로 458만 원 증가한 건데요. 취득세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3,766만 원, 서초구도 3,420만 원으로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가 인상된 만큼 이 증가 폭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세금을 내야 하죠. 하지만 이 세금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또 올해는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세금도 강화가 되고 있는 만큼 이 세금 때문에 매매를 망설이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똑똑한 재테크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그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쏠쏠한 투자 정보 또 고민 상담까지 다양한 이슈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우리 앵커님이 준비한 오프닝 멘트처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택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주택 세금 신문 시답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정책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만큼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 더욱 세간의 관심을 받기 마련인데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로 대폭 인상하고 양도세율도 대폭 올리는 등 한마디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강화된 세제 개편이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세금 관련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롭게 적용되는 세금 개편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세청이 지난 17일 7.10 부동산 대책에서 강화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참고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참고자료에는 백문백답의 형식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과 납세자 세무대리인이 궁금하게 여기는 주택세금 규정에 대한 문답풀이식 해설이 담겼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주택 관련 세법에 국민의 관심이 많이 증가해 궁금증을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 자료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주택세금 백문백답 중 헷갈리는 세금 10가지를 선정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세청에서 발표한 백문백답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신문 10답의 내용이 우리 개별적인 시청자분들과 딱 일맥상통하지는 개별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그냥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관리에 있어서 취득부터 양도까지 어떤 세테크를 펼쳐야 될까라는 부분으로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세율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지만 일단은 10가지 중에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혼란스러운 부분을 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세율 인상. 그 중에서 분양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년 이상 보유한 비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2021년도 6월 1일, 우리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6월 1일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 부분이 시행되는 날로 이해를 하실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60%입니다. 자, 뭐 어디가 변경이 되었냐면 현행 2년 이상 분양권을 보유했을 경우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6%에서 42%까지의 기본 세율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2021년도 6월 1일 이후의 양도를 분양권을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를 할 경우에는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구분 없이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 그리고 2년 이상 모두 60%에 해당이 됩니다. 기존에 기본 세율을 적용받았던 분양권 양도 측면에서 단일 세율 60%로 변경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념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중과 세율입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의 종전주택 A주택입니다.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B주택, 신규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1년 이상의 기간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나고 1년 이내에 취득했을 경우에 일시적 2주택은 해당이 안 되죠. 그날부터 3년 내에 종전 A주택을 양도 시에는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중과세율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자, 보시는 대로 A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신규 취득 시에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규 주택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시에는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겠다. 일반 세율로 적용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중과세율에서 한 번쯤 눈여겨볼 내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1번부터 3번까지가 가정입니다. 자, 일시적 2주택, 주택이 2개고요. 거기다가 장기 임대주택 하나를 보유해서 3주택자입니다. 그중에서 고가주택 양도 시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특례, 비과세 특례와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되었을 경우에 9억 초과, 고가주택이죠. 9억 초과분에 대한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없습니다.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일시적 2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부분이라 하지만은 9억 초과분 고가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에다가 3주택이기 때문에 내년 5월 31일까지는 20%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이 질문을 참 요즘에 많이 받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들. 내가 2019년도 2월 12일 전에 거주주택 A를 양도 후에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12일 전에 취득한 임대주택, 그 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거주주택을 A에서 B로 옮깁니다. 거주주택이었고 B는 임대주택이었습니다. 거주를 하다가 매도를 하고 세금 혜택을 받고 거주주택을 B로 전환을 시킵니다. 2년 이상 거주한 후에 B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에. 자, 이 내용을 보시면 2019년도 2월 12일 임대사업자에 있어서 최초 하나의 주택, 거주주택만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발표된 날입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B주택을 임대주택 B주택을 2019년도 2월 12일 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받는다. 그럼 전부 다 내가 B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을 비과세 혜택을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특례 범위, 비과세 범위는 B주택에 대한 비과세 범위는 직전 거주주택, A주택이죠. A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비과세 계산을 합니다. 그전 A주택을 양도 전까지는 과세가 되고요. A주택이 매도 후에 B주택이 1세대 1주택 남은 순간부터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분 계산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 비과세, 특히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거주 전환을 했을 시에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의 내용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다섯 번째입니다.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되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다주택자들이 받을 수 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3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고요. 자, 8년 장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에는 조특법 제97조 3항의 과세특례 요건 충족 시에는 최대 50%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여섯 번째 임대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부부 합산 4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4주택 모두 보증금만 받고 있는 경우고요. 3개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이고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입니다. 한 개 주택은 3억, 기준 시가가 3억 원이고요. 이럴 경우에 임대소득세 과세 여부는 임대소득에 대한 내용이죠. 자, 보시는 대로 2021년도 귀속까지는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4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3개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요. 또한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과세가 되지 등은 간주임대료로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세금의 임대소득 세금, 소득세에 대한 세금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단 월세 임대 수입 같은 경우에는 단 하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앵커가 오프닝 멘트를 얘기했지만 취득세율, 요즘에 상담을 하다 보면 취득세율에 대한 질문 많이 들어옵니다. 자, 주택세금 취득세율, 주거용 OP입니다. 일반 주택이나 주택임대 사업자를 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모두가 포함이 되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 이 세 가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여부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보신 대로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서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 용도 업무시설로서 취득세율은 4%입니다. 4%. 다주택자가 오피스텔, 신규 오피스텔을 매입할 경우에도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은 4%로 보시면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주택수입니다. 취득세를 중과하기 위해서는 주택수가 몇 개냐가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외적인 상황이 좀 있습니다. 취득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 원 이하의 주택,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됩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올 8월 12일 이후에 매수한 입주권과 분양권은 모두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수에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오피스텔 건축물 시가표준액,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이죠. 주택으로 말하면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추가적으로 내가 제외됐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다른 어떤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요 1억 원 이하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아니면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 매입하셨다고 하면 주택수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취득 다음 매입권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중과세율에 있어서 본 오피스텔은 적용이 안 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경과조치입니다. 9번째죠. 자, 3주택을 소유한 1세대 A가 남편입니다. 2000년 올해 5월 15일 공동주택 분양을 계약을 체결한 후에 7월 15일 날 두 달 뒤에 분양권의 50%를 배우자 와이프 B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0년도 12월 올 말에 준공으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나왔는데요. 자, A의 경우에, 남편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 3주택, 4주택이기 때문에 4%가 적용이 되고요. B의, 와이프의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해서 4주택, 조정 대상 지역이나 비조정 대상 지역이나 모두 4주택부터는 12%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두 달의 기간을 가지고 4%냐 12%냐에 대한 개념 차이가, 세율 차이가 난다라고 정리 좀 해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증여취득입니다. 자, 다주택자입니다. 4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에 부부 공동명의의 지분 5대5를 갖고 있는 소유주택, 공시가가 1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4분의 1, 지분 일부를 25%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정대상 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판단 기준입니다. 자, 공시가격 10억에서 지분 25%니까 2.5억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증여취득, 무상취득에 있어서는 본 증여 물건의 전체 공시가격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주택가격의 3억 원이 초과하므로 증여세율 12% 세율이 적용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렸고요. 자, 100개 중에 10개를 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자산관리 측면에 있어서 세금,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 있어서의 세금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현 지금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세금에 대한 시그널 보내드렸습니다. 얼마나 문의가 많고 헷갈려 하시면 국세청에서 백문백답이라는 자료를 만들었을까요?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도 세금과 관련된 고민들, 상담들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꼭 들어보시고요. 내 상황에 딱 맞는 해결책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미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회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1:1 맞춤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이 한정돼서 전문가와 1:1로 꼼꼼한 상담 받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약이 필수니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방 안에서 터치 한 번으로 내 집을 팔 수 있는 방법. 집통앱 중개실장이 달려가 당신의 집을 팔아줍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형태의 집이든 터치 한 번에.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려서 골치 아팠던 우리 집.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집이 전국의 많은 부동산에 오픈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수료 무료. 전국의 많은 부동산이 이용하고 있는 집통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추가되는 수수료 없이 내 집을 팔아보세요. 내 집 팔 땐 집통.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연은 끝번호 7020번입니다. 저는 미혼이고요. 35세 남성입니다. 3년 전에 매입한 오피스텔과 또 올해 11월에 입주인 7평 정도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할 때 취득세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결혼 후에 2021년 2월에 23평의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이때는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하시면서 취득세에 대한 부분 세금 문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오피스텔 하나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1월에 새로운 오피스텔로 입주를 합니다. 이때 취득세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 2월에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에 취득세가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세금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규 대표님 어떨까요? 네, 지금 우리 앵커님이 내용을 정리하는 동안 제가 좀 그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자,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많이 헷갈려 합니다. 특히 오피스텔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자, 제가 이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 플러스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이 된 2020년 8월 12일 이후의 취득분에 한해서는 주택수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특히 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로 보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35세의 미혼 남성입니다. 35세의 미혼 남성.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것 같은데 일단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세대원들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좀 주민등록상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땐 취득세는 주민등록상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 선정할 때 세대원을 그 정리가 일단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주택수 A 오피스텔을 3년 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B 오피스텔을 현재 지금 2020년도 11월 달에 입주니까 분양권을 소유한 거죠. 3번까지 안 넘어가고 2번까지만 해서 과연 2번 B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보시는 대로 제가 이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오피스텔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은 4%입니다. 4%. 그렇기 때문에 B 오피스텔이 준공 완료되면 4%에 대한
취득세율을 내시면 되고요. 자, 2021년도 결혼을 하시면서 시아파트 23평을 매수할 예정인데 그러면 이 아파트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에 주택수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취득세 계산할 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8월 12일 굉장히 그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내용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금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기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은 틀리겠지만 2020년도 8월 12일 이전에 A주택을 A 오피스텔을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 C주택에 있어서 중과세율을 매길 때입니다. 자, B 오피스텔 어차피 2020년도 11월 달 다음 달 정도면은 소유권이 넘어오겠죠. 이 소유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월 10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가져왔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B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C 아파트가 조정대상 지역이냐 비조정대상 지역이냐 따질 필요도 없이 이 C 아파트는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아파트 매매 가격의 기준에서 1%에서 최대 3%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로 역으로 만약에 C주택이 먼저 매입한 상태에서 추후에 A 오피스텔 등등을 매입한다고 하게 되면 역으로 다시 한번 계산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금 이 취득세율에 있어서 주택수 산정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주택수 산정과는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에는 다시 한번 따져봐서 어떻게 중과가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취득 단계에서만 봤을 때는 2번 B 오피스텔 4%, 3번 C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까지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취득세에 대한 부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현재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가 부과가 될 텐데 일단 주택수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보내주신 사연으로 봤을 때는 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할 때 1에서 3%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또 이 오피스텔을 팔 때는 또 다른 얘기니까요. 항상 부동산 거래하실 때 이 세금에 대한 부분 전문가의 조언 꼼꼼하게 들어보시고 맞춰서 좀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끝번호 1707번으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아동 꿈의 숲 롯데캐슬 32평 2017년 4월에 입주해서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의왕시 내손동 이편한 세상 아파트 25평을 갭 투자로 매수를 한 상태인데요. 둘 중에 하나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어떤 집을 보유할까요? 하는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강북구 미아동의 아파트 거주하고 있고요. 의왕시 내손동의 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한 상태인데 하나를 팔 거예요. 어떤 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표님?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내용을 봤을 때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올 20년 1월 달에 매수를 갭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전세를 안고 매입하신 거겠죠. 전세 기간이 남아있겠죠. 그러면 12, 16 대책 이후에 매입을 한 거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처분하고 1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면 두 번째 뭐냐면 둘 중에서 하나를 굳이 매도를 해야 된다고 하면 매도를 할 때 기본적인 양도소득세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 양도 차익이 작은 것부터 매도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도표를 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의왕 내손동 거를 먼저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꿈의 숲 롯데캐슬 아파트입니다. 자, 현재 지금 거주 중이시고요. 4년 전에 매입을 하셔서 거주 중인데 615세대 4년 차입니다. 현재 지금 32평의 가격대가 9억 실거래가가 9억 5천에서 9억 7, 8천까지 가 있는 무배양세를 볼 수가 있고요. 4년 전에 매입할 당시의 가격을 보면 한 5억대 초반에서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양도 차익만 거의 4억 초중반이 됩니다. 중반. 또 주변에 서울권에서 미아 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또 뒤쪽으로는 공원, 북서울 꿈의 숲공원이 있는 어떤 숲세권에 놓여진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양도 차익이 4억 원 이상이 난 아파트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1월 달에 갭 투자를 들어간 내선동 의왕 이편한 세상 25평 아파트입니다. 자, 25평 아파트 현 시점에서 6억 8천에서 7억대 초반까지 형성이 돼 있고요. 단지수가 크죠. 자, 보시는 대로 2,400세대가 넘습니다. 준공 연월수는 지금 9년차 됐고요. 교통호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위쪽으로는 4호선 과천을 넘어가는 인덕원역이 있고요. 향후 지금 인덕원 동탄선으로 들어가면 예정되어 있는 안양 농수산물 시장역이 있고, 또한 월굴에서 판교로 들어가는 월판선이 청계역이 있는 트라이앵글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올 1월 달에 매수한 시점을 보면 현재 지금 양도 차익이 1억 원 미만, 한 6, 7천 정도, 제가 볼 때는 양도 차익이 난 경우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를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꿈의 숲 롯데캐슬을 보유하시고 양도 차익이 큰, 지금 현재로서 양도 차익이 적은 내선동 이편한 세상을 매도하시는 게 올바른 세테크 전략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 미아동의 아파트를 보유하는 게 전망으로도 조금 더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서울권, 지역권을 봤을 때는 교통호재가 있지만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규제가 나왔을 때, 네. 규제, 정부 정책에 있어서 또 시황, 부동산 경기의 시황을 봤을 때 안전자산의 개념 자체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부동산에서는 부동산의 기준점을 강남으로 잡으십시오라는 하는 게 일단은 가격대는 높지만은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적인 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물건을 전망만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꿈의 숲 롯데캐슬을 보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양도 차익이라든지 또 전망이라든지 안전자산의 입장에서 강북구 미아동의 아파트를 보유하는 것을 조금 더 높은 점수 주시면서 추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한 가지 더 만나보겠습니다. 문자 끝번호 2012번입니다. 경기도 양주 삼숭동 옥정역의 대광 로제비앙 1단지와 또 옥정동의 대방 노블랜드 1차 중에 어느 곳이 실거주하면서 투자하기 좋을까요? 하는 질문 보내주셨네요. 양주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숭동에 위치한 아파트, 또 옥정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실거주 목적, 투자 목적 다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매수 추천 어디로 해주실까요? 개인적으로 실거주 질문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그 실거주하시면서 내가 좀 더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를 많이 보시는데 네. 두 지역의 아파트가 근거리에 있습니다. 근거리 양주 신도시, 옥정 신도시 근거리 안에 지금 두 아파트가 있는데 둘 다 뭐냐면 공통적으로 현재로서는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매수를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옳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먼저 옥정역 대광 로제비앙 1단지입니다. 자, 올해 착공이 들어가는 7호선 연장선 양주 옥정역이 직선거리로 한 700m 떨어져 있습니다. 자, 세대수를 보시면 약 946세대고요. 2022년도 7월 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보시는 대로 분양가 실거래 평균 가격은 3억 6천에서 3억 7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2019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이때 분양가격이 3억 5천이 조금 안 됐습니다. 3억 4,900인가 됐을 겁니다. 한 2, 3천 정도 현재 지금 피가 붙어 있는 모양새고요. 일단 이 아파트 인근에 지금 비교하고자 하는 대방 노블랜드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한정거장 차인데요. 아래쪽에 지금 양주 옥정역 7호선으로 올라와서 양주역 바로 인근에 있는 양주역이 생기면 바로 양주역 역세권이 되는 옥정신도시 대방 러블랜드 1차 시그니처입니다. 자, 세대수 보겠습니다. 1483세대, 한 1500세대가 되죠. 자, 2021년도 내년 거의 다 이제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입주 예정이고요. 현재 33평대의 가격이 4억 9천에서 4억 3천까지 4억대 중반에서 5억 초반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33평대 분양가가 3억 3천인가 2천 정도 됐습니다. 2, 3천 정도. 피가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좀 전에 봤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 피가 더 붙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양주 이 옥정동과 삼순동 일대에서 대장주는 지금 보고 있는 양주 옥정 신도시 대방 러블랜드입니다. 금액적으로 같은 평수인데도 한 1억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향후 이 지역에 있어서 가격대의 상승 탄력성을 가지고 끌고 갈 아파트는 본 양주 옥정 대방 러블랜드 시그니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서 매입하신다고 하면 본 양주역에 붙어있는 양주 옥정 신도시 대방 러블랜드 시그니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하철 한정거장 차이인데요. 이 한정거장 차이를 두고 가격을 끌고 갈 것이냐 따라갈 것이냐 이 양주역에 대한 호재를 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옥정동의 아파트를 조금 더 추천해 주셨어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세미나도 참석하셔서 더 꼼꼼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들, 또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 전망이라든지 또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서 추석 이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까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만나보시고요. 선착순 4명이 한정되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영등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기존에 영등포동 통건물에 있어서 개별 매수자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본 물건을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영등포 시장역 도보 4분 거리에 있고요. 전용 면적은 23.35제곱미터입니다. 분양 면적은 32.76제곱미터고요. 지상 1층에서 6층 중에 5층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자, 투룸 구조로 방 2개, 거실, 욕실 구조로 투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5층까지 지금 건물이 올라가 있고 6층이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 2020년도 올해 11월 달 말 정도면 준공이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자, 매매가는 투룸 구조로서 3억 2,8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영등포동 다세대 주택의 개요 부분이었습니다. 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축으로 전해드리고요. 역세권으로 전해드리고요. 끝까지 지켜보시면 되겠는데요. 영등포 하면 3도심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교통에 대한 호재라든지 앞으로의 3도심을 중심으로 한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가득한 곳입니다. 이곳에 대한 정보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대표님 영등포동의 입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입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3도심, 강남, 영등포, 한강, 도성 중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게 강남 쪽의 다세대 그리고 영등포동의 지금 다세대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고요. 바로 인근의 2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영등포 구청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아래쪽에는 1호선 영등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물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의 3.3%에 해당되는 중공업 지역 용도에 지금 지어져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바로 인근에 여의도 업무단지가 있기 때문에 20, 30대의 어떤 직장인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임차 수요 많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20, 30대가 즐길 수 있고 생활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어떤 편의시설이 들어와 있고요. 자, 개발 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3도심 2030 서울 플랜 개발 계획에 나와 있는 영등포 여의도 지역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국제 업무 기능을 도맡아 할 지역의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영등포 뉴타운 중심지 사업 그리고 3도심 지정에 따른 대규모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되었고요. 또 인근의 신길 뉴타운, 물레동, 영등포역의 도시정비 사업 등 많은 어떤 개발 계획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기존의 트리플 역세권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향후 지금 2019년도 8월 달에 착공이 들어간 신안산선이 영등포를 거쳐 여의도 서울역까지 올라가는 공사가 한창 들어가 있는 신안산선의 교통 호재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영등포 하게 되면 상습적인 정체 구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제물포 터널, 서부 간선도로가 지하화 공사가 한참 중에 있고요. 자, 보신 대로 지하 터널길은 2021년도 초중반 중에 모두가 완공이 되고요. 그 이후에 그 지하 위쪽으로 지상으로는 공원화가 되기 때문에 향후 주거 여건이 굉장히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까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층까지 지어져 있고요. 지금 1차 지금 2019년도 18년도에 지어져 있는 동일한 시공사에서 지었던 건물을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리석, 천연 대리석으로 지상 6층 중에 5층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고요. 자, 넓은 주차장,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그리고 CCTV까지 모두 완비되어 있는 모양새로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 내부를 들어오시면 주방, 기역자 주방에 심플한 젊은 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주방의 모던함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각 방의 모습이고요. 투룸 구조로서 안방과 작은 방,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풀옵션이 제공되어지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다세대 주택의 건물 특징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최근에 제 친구가 이제 이사를 준비하면서 이 영등포동을 계속해서 눈여겨보더라고요. 그 친구는 직장이 상암이거든요. 근데 이 영등포가 워낙에 교통도 좋고 하다 보니까 상암까지도 출퇴근하기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영등포가 교통도 좋고요. 주변에 직장 업무 단지로서의 출퇴근도 굉장히 편리해서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정부도 그걸 알고 있죠. 여기에 사람이 많다. 그리고 교통이 항상 요충지로서 혼잡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3도심으로 지정을 해서 계속해서 개발을 쏟아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건물도 시축 건물로 풀옵션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 영등포 다세대 주택의 가격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가격 전략 어떻게 짤 수 있을까요? 네, 영등포 지역의 투룸입니다. 투룸 501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보시는 대로 투룸 구조, 투룸이고요. 자, 매매가는 3억 2,800만 원에 만나보시겠습니다. 501호 기준이고요. 자, 전세를 활용하시면 실투자금 4천만 원에 본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월세를 활용하신다고 하면 보증금 3천에 월 90만 원, 대출 활용을 하셨을 경우에는 1억 6천만 원대의 투자가 가능한 영등포동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가격까지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 드렸고요. 이 영등포구 영등포동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다음 투자 정보는요. 오피스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 오피스텔의 특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 오피스텔의 특징, 좀 전에 세금을 말씀드렸지만은 취득세는 4%입니다. 4% 다주택자 하더라도. 또한 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로 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주택을 매입하실 때 주택수에 산정이 안 된다라는 부분으로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위치를 보시겠습니다. 1호선 의정부역 그리고 의정부 중앙역의 초역세권에는 더블역세권에 있고요. 지하 2층, 지상 23층의 규모로 그리고 274세대의 오피스텔 규모입니다. 자, 면적을 보시면 A타입, B타입, C타입으로 나눠지는데요. 보시는 대로 21.1제곱미터, 그리고 27.52제곱미터, 29.95제곱미터로서 3개의 타입으로 제공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모두 공이 1.5룸의 주거 분리형 구조입니다. 자,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8월 달에 준공이 완료돼서 현재 선임대가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본 계약구 등기 이전 후에는 바로 수익을 볼 수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매매가는 타입별로 1억 200에서 1억 3,900까지 만나볼 수 있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잠깐 개요 설명해드리면서 이렇게 화면이 나갔는데 이 오피스텔 굉장히 높이 우뚝 서 있습니다. 랜드마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신축으로 역시나 전해드리고요.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취득할 때 주택을 살 때 가장 고민이 되는 이 부담이 되는 취득세에 대한 부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특징까지 장점으로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피스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의정부동입니다. 입지와 함께 호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본 오피스텔의 입지 그리고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을 먼저 보실 텐데요. 보시는 대로 본 오피스텔 인근에 의정부 중앙역 경전철이 도보 2, 3분 거리에 있고요. 자, 그리고 로데오 거리를 지나서 1호선 의정부역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통 의정부 제1시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의 편리, 그리고 의정부역의 영화관이나 백화점 등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본 오피스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옆으로 중랑천이 현재 흐르고 있고요. 중랑천 조망이 가능하고 또한 중랑천을 이용한 힐링 라이프가 가능한 입지에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본 오피스텔 주변으로 보시면은 대형 마트 그리고 관공서 또한 의정부 IC 인근으로 해가지고 버스 터미널까지 있기 때문에 지하철에 의한 교통 편리성과 그리고 대중교통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편리성까지 함께 품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본 오피스텔 바로 위쪽으로 올 10월 달, 이번 달이죠.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준공 예정인 을지병원과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가 준공이 임박해 있습니다. 내년 3월을 목표로 해서 개원과 개학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한참 마무리 공사 중에 있는데요. 본 을지대학교 부속병원과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에 3천여 명의 상주 수요를 품고 있고요. 바로 인근에 경기 북부 행정타운, 지금 이 구역이 현재 지금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약 5천여 명의 배우 수요까지 품고 있다. 또 주변에 의정부 중앙역, 의정부역 주변에 상권에 종사하는 3만여 명의 배우 수요까지 품고 있는 임차 수요만큼은 탄탄한 의정부동 오피스텔의 입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개발 호재입니다. GTX 아까 전에 제가 상담 시간에도 양주 쪽을 상담을 해드렸는데 양주 같은 경우에 GTX C노선 양주 덕정역부터 수원까지 내려가는 GTX C노선이 착공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15분 안에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의 접근성이 있는 호재가 있겠고요. 추후에 SRT가 수서역에서 삼성역으로 연계가 되면 삼성역까지 내려와서 SRT를 이용한 또 전국 교통망까지도 확보된다라는 첫 번째 개발 호재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교통호재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 2028년도 정도면 본 지하화가 모두 뚫리게 되면 강남까지 의정부에서 25분대에 출퇴근이 가능한 어떤 상습 정체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공사가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을지병원,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가 자, 금호동 439-38번지에 건물이 다 올라갔습니다. 막바지 지금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2021년도 3월 달에 개원과 개학을 목표로 해서 현재 3천여 명의 상주 인건이 확보되는 을지병원, 을지의정부 캠퍼스의 호재를 지역 자체적인 호재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역행정타운 13개의 입주기간이 모두 완료하게 되면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권 내에서 나름대로의 제2의 광역행정타운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호재 마지막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주변에 테마파크 그리고 대형 쇼핑몰까지 현재 지금 의정부 문화융합복합단지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첫 삽을 떴죠. 본 호재까지도 본 오피스텔에 있어서의 어떤 잠재적인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개발 호재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피스텔 주변으로 뭐가 많이 생기네요. 이에 대한 배후 수요 챙겨가시고요. GTX-C 노선이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과 함께 가격적인 부분 체크해 볼게요. 자,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 주변에 의정부 중앙역과 의정부역이 있고요. 바로 인근에 지금 보시는 대로 중랑천을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A타입 같은 경우에 6.38평, 1.5룸 구조로 되어 있고요. B타입 같은 경우는 반듯한 평면도 설계로 인해서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8.32평의 1.5룸 구조고요. 자, 세 번째는 투룸 구조를 선호하시는 분들, 넓은 평수를 원하시는 같은 경우에는 9.09평의 C타입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본 물건에 있어서 제공이 된다라고 정리 좀 해드리겠고요. 자, 내부의 모습입니다. 주거와 거실, 공간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주거 생활 독립식 주거 분리형이 지금 되어 있고요. 보시는 대로 세탁기, 모든 어떤 풀옵션들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1, 2인 수요에 있어서 적합한 생활 시스템이 제공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옥상에는 지금 루프탑 시크릿 가든 부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건물 자체에서도 힐링 포인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 의정부 오피스텔의 예상 가격 분석입니다. 자, 보신 대로 타입별로 1억 200에서 1억 3,900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8월 달에 준공이 완료돼서 선 임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월 보증금 500에 월 40에서 55만 원대까지 타입별로 월세가 상이하고요. 대출을 활용하시면 실투자금 3천에서 4천으로 소액 투자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4%,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 주택 산정수에 있어서는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주택수 산정에서는 빠지는 오피스텔의 특징을 보이는 오피스텔의 특징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오피스텔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참석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1:1 맞춤 상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이 한정돼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예약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에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저희 프로그램 다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고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